네, 매주 목요일에 찾아오는 코너입니다. 세금 구멍 막아라. 자, 오늘도 이분과 함께합니다. 예산 전문가죠. 나라살림연구소의 정창수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나눌 이야기가 체육회 예산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며칠 전에 국감에서도 이게 좀 그 논란이 된 바가 있었죠. 네, 그 국감 얘기하기 전에 예. 저 한번 여쭤볼게요. 17명이 3억 원을 써서 스포츠를 했다. 그러면 어떤 스포츠일까요? 17명이 3억 원을 써서 스포츠를 했다고요? 그렇죠. 그럼 보통 이제 거의 1인당 200만 원이 넘는 거죠. 아니죠. 2천만 원. 1인당 2천만 원 들여갖고 할 수 있는 스포츠가 골프도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그 대한체육회라는 곳에서 하는 스포츠 클럽 육성 사업이라는 건데요. 예. 3억 원씩 줘가지고 지역마다 스포츠 클럽을 육성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최악의 경우긴 한데 17명이 이제 여수 스포츠 클럽이고 그러니까 지역의 스포츠 클럽 사업에 네. 왔다 갔다 하는 등록된 사람이 17명? 예, 거기에 3억 원이 들어갔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꽤 많은데요. 예. 56곳인데 예. 이게 대한체육회 문제가 이제 오늘 저 주제인데요. 그 국감에서 그 대한체육회가 특정 업체에 84억 원의 수의액을 몰아줬다 그래서 지적이 됐는데 음. 이 국감에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저희가 또 알고 있는 이 자료로는 이렇게 더 심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84억을 훨씬 그 상회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오, 그래요? 그러니까 체육회 예산에도 눈먼 돈이 상당히 많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겁니까? 예, 그 뭐 저는 많다 정도가 아니라 네. 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체육 예산 자체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과거에 우리나라 어떤 체육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생활 스포츠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엘리트 스포츠 중심으로 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이제 관치 차원에서 체육회를 그러니까 컨트롤하면서 가져갔던 그 어떤 그러니까 그 이 뒤에 이어지는 현상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특히나 이명박근혜 정부 9년 동안 네. 제일 많이 비율상 증가한 예산이 복지 예산이 아니라 체육 예산이에요. 아, 비율만 따지면 예, 비율로 그 어느 정도였는데요? 거의 2배 반 정도 증가했죠. 250% 증가율이 와 그래요? 제가 얘기가 길어서 이제 그 다음에 음. 그 이제 스포츠 토토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네. 우리나라 체육 예산의 99%는 토토 복권 긁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걸로 되는 예산입니다. 충당이 거기서 된다. 네. 예. 그 자세한 얘기는 뭐 제가 오. 다음에도 또 얘기를 드리겠지만 예. 그 돈 중에 상당 부분이 대한체육회로 이제 오게 돼 있고요. 네, 그렇겠죠. 1년에 한 4천억 정도. 근데 대한체육회에서 또 산하 이제 그 네. 종목별 단체로 이렇게 배분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생활체육이나 뭐 이런 것도 가는데 네. 얼마 전에 생활체육이 통합됐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에 생활체육은 그러면 일반인들이 좀 활용하고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조기 축구회, 배드민턴 뭐 이런 거.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 엘리트 체육이라는 게 소수 체육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분들의 중심으로 가다 보니 생활체육조차도 전문 체육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그분들이 주로 이제 사용하시는 돈으로 바뀌어버리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좀 하나하나 좀 그 자세히 그러니까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아까 잠깐 이제 그 스포츠 클럽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 네. 이게 뭐 전형적으로 이게 낭비되고 줄줄 새는 케이스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 수 그러니까 있어요? 이게 지금 아까 17명이라는 곳이 5종목에 17명이거든요. 한 종목에 3명 조금 네, 넘네요. 뭐 배드민턴, 볼링 뭐 이런 것들인데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이 지역의 조직에 나눠주는 돈이 돼버린 거예요. 실제로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활용을 많이 하는 그런 게 중심이 아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인 거고요. 네. 이게 이제 지역으로 그렇게 가고 또 종목별로도 또 가고 네. 이렇게 지금 특히 대한체육회에 한 4천억 정도 지원되는 돈은 무슨 체육관을 짓거나 이런 데 쓰는 게 아니고 순수하게 이제 그런 식으로 아, 그러면 잠깐만 그 4천억이 무슨 시설 비용 이런 것까지 네. 포함된 게 아니라 그거- 운영비만 4천억입니까 한 해? 시설비는 주로 진흥공단, 체육진흥공단에서 주로 하고요. 아, 잠깐만요. 그럼 아까 그 여수의 경우를 얘기하면서 그 갔다는 그 돈도 시설비는 아닌 거고 아닙니다. 순전히 운영비로만 3억.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비가. 오, 그래요? 뭐 그 다음에도 뭐 79명을 하는 전주라든가 뭐 이런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네. 이게 지금 56군데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줄줄 새고 있다. 네.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더 심한 거는 이제 운영비로 가는 거죠. 이제 그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아니 근데 운영비라고 한다면 차라리 시설비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왜냐면 일단 지어야 되니까 몇 그렇죠. 명이 오든지 간에 뭐 그거는 그러니까 그 이해할 수가 있는데 운영비라고 한다면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에 맞춰서 운영비가 어차피 그러니까 그 사람 수에 맞게 비례해서 지출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원래 사업 계획자 할 때는 700명씩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아니, 그럼 그만큼 지급이 줄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출이 안 줄었다라는 거예요. 예, 지출은 똑같이 가고 그게 열심히 일할 일도 없죠.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어디론가 샜다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새거나 이제 과다하게 이제 그러면 이용하는 분들이 이제 황제 클럽을 이용한 겁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 이용한 분들의 혜택은 별 차이는 없을 것 같고 아니, 그 그러니까요. 운영하는 분들이 이제 예. 주로 가져갔겠죠. 그래요? 이건 좀 검증과 감사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예, 이게 뭐 이제 국회 보고서에 나온 거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요게 혹시 그 17명 중에 그 강사들도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긴 하는데 강사비. 예, 아니 강사들의 숫자. 야, 17명 숫자에. 예, 예. 그 그런데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용객은 더 적다는 얘기가 예, 되잖아요. 그건 확인해봐야 되는 문제지만 예. 다른 곳의 상례를 비춰보면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지역이고 아까 분야별로 저 그 가는 돈들이 저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별로 또 돈이 가요. 그렇겠죠. 예. 그런데 문제는 이게 또 자의적인라는 거예요. 자의적이라 하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어느 체육회 단체는 더 많이 가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장애인 체육회에 한 750억 가는데 그게 중에서 저기 보통 그냥 그 본부가 운영하는 돈 말고 단체마다 한 5억 10억씩 가는데 예. 요즘은 논란이 있죠. 국감에서 뭐 나경원 의원 관련 스페셜 코리아 예. 저 있잖아요. 거기에 30억이 지원되는 뭐 이런 논란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배분의 권한이 대한체육회에 있는 건가요? 어떻게 네. 되는 건가요? 대한체육회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정부는 대한체육회에 이제 4천억 뚝 떼주고 네. 그럼 알아서 배분하라. 이러면 대한체육회가 알아서 배분하는 구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 공무원들도 손을 못 대는 그런 상황이고요. 굉장히 권력화돼 있죠. 근데 보통 이제 그 종목별 그 체육회에 보면은 회원 수 이런 게 있잖아요. 예. 선수 그러니까 등록된 선수 수도 있고. 예.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이제 배분이 돼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감안을 한다고는 하는데 예. 그 체육회마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들이 많죠. 우리만 적다. 네. 그래요? 그러면 이거 이제 종목별로 그러면 어떤 불만과 이런 것들이 막 쌓이는 이런 상황이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납득이 될 수 있을 만큼 객관적 기준이 없다는 이야기. 예, 맞습니다. 그럼 이게 좀 개선책을 어디서부터 찾아야 되는 겁니까, 이러면? 일단은 이제 투명성이 중요한 거니까 네. 솔직히 이게 다 지나고 나서 국감 이런 데서 이제 자료를 달라고 해가지고 나오는 이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게 우선 투명하게 하고 그 투명성이라고 하는 거는 선정 기준에 또 그 배분 기준에 있어서 투명성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외에 이제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무슨 비리나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이것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처벌을 네. 명확히 하는 규정들을 두고 하는 것들을 지금 계속 문화관광부나 이런 쪽에서 지금 주장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아니, 이게 문화체육관광부나 감사원 차원에서 감사 대상이 되는 기관이죠, 대한체육. 당연하죠. 그리고 그래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저도 알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거 감사를 좀 더 면밀하게 해서 실태가 좀 공개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예. 지금 이제 조금씩 그런 필요성은 증가하고 감사도 좀 많이 강화되고 있긴 한데 예. 이게 너무 권력화된 부분이라 건드리지 못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권력화됐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그 정치적으로 정치인들이 이걸 이들이 이제 조직화돼 있잖아요. 예, 이게 또 정치하고 연결이 돼 있다. 그렇습니다. 참 복잡하네요. 그렇죠? 참 여러 가지로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선이 많고 동아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다음 주는 스포츠 토트에서 말씀해 주신다고요? 예. 그 다음 주를 좀 기대를 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네. 나라살림연구소의 정창수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